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의 증시 이슈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이 9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9월 증시 이제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8월 말부터 시장이 좀 반등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9월 전략 상당히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9월 증시 일정상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월초니까 월초 한번 일정 한번 쭉 보면서 우리 9월 상상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9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자, 월초에는 원래 월말 월초입니다. 이게 꼭 월초는 아니고요. 오늘 같이 이제 이번 같이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첫 거래일 걸리면은 이제 오늘 9월 2일이잖아요. 2일에 첫 거래일 걸리면은 보통 이제 중국 PMI 지표가 이때 발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가면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월 초에는 미국 실업률이 발표된다. 라는 부분. 네. 고용지표 발표된다. 논밤이라고도 자꾸 우리 네, 많이 네. 얘기하거든요. 논밤 페이롤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일단 그런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번 달 초 4일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 4일인데 4일에 에릭 로젠그렌하고 미셸 보우먼, 그 다음에 제임스 블라드, 찰스 에반스 미 연준 의원들의 네. 연설이 있습니다. 왜 연설이 집중돼 있냐? 곧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FOMC 회의 전에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미 네. 연준 위원들이 연설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몰아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몇몇 살펴보자고요. 에릭 로젠버그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미셸 보우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했는데 이분 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거의 매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네. 찰스 에반스만 약간 비둘기파고 제가 봤을 땐 이 네 분이 다 투표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FOMC 회의 때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약간 매파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채권 매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느 정도 조금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다. 금리 인하에 물론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 높습니다만 네. 추가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마 이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9월 8일 날 이제 중국 8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미중 무역 분쟁 했을 때 중국이 과연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 중국이 수출입이 나오고 있느냐. 예를 들어 중국이 수출 잘 나왔어요. 그럼 중국이 더 반항하겠죠. 네. 더 반항 많이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 지표가 잘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화해 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이거 포인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9월 10일 날 애플 아이폰 11이 공개가 됩니다. 네. 지금 봐야 되겠죠. 9월 10일 부랴부랴 애플 아이폰 관련주 보면 안 되겠죠. 예,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이건 우리나라 이슈니까 대신 동시만기라는 거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제가 이때 닥쳐서 제가 교육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리고 12일 날 22 통화정치회의가 있는데 이거 조금 충격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가 지금 한참 안 좋아요. 양적 완화를 한번 때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 때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선물없이 동시반기가 전날이고. 네. 16일 날 중국 8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 지표가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가느냐 마느냐를 또 판단하는 두 네.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9월 17일, 9월 18일에는 FOMC 회의가 있다. 이때 회의 때 이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한 것도 웃겨요, 사실은. 원래 금리 인하는 시장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응책으로 하는 게 금리 인하인데 지금 뭐냐면 선제적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하도 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미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정말 어처구니 표현으로 이거 지금 금리 인하 하고 있는데 네. 이 다음에 과연 FOMC에서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줄 건지 네. 아마 그 뒤 코멘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이 중국 국경절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는 지금 추석 있죠, 국경절 네. 있죠. 중국 관련주는 지금 봐야 된다. 저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이쪽은 8월 고용 그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에 상당히 촉각을 세워야 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지수 전략이나 뭐 업종별, 뭐 섹터별 전략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우리가 뭐 종합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 가격
지금 반등했고요. 네. 그런 면을 따져보면은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오늘 또 KMW는 진짜 정말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계속 네. 올라가고 신고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KMW 고가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관련주들이 수혜의 순서가 있으니까 수혜를 늦게 받는 뭐 솔리드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좀 잠잠합니다. 잠잠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본 수출 규제 일본이 조금씩 지치고 있어요. 네. 지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전략은 아마 그대로 계속 갈 거다. 그렇게 따지면 네페스 대장주 별로 오늘 안 올랐고, 최근에 테스나뿐만 아니라 LB세미콘 전부 다 주가가 가다가 지금 조금 약간 눌린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타이밍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본 수출 규제 국산 수혜주들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화천기계, 서한기계공업 올라갔는데, 물론 화천기계는 이제 뭐 조국 관련해서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순환매적으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좀 진행해 보면 될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리, 아까도 얘기 드렸죠, 미리 추격하지 마시라는 거. 네. 그러니까 밀릴 때 충분히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길목지키게 해야 된다. 전략은 길목지키기를 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는 HLB의 IR하고 내일 IR이죠. 그다음 9월 유럽 임상학회 좀 주목해 보면 네.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아주 좋은 시기인데, 왜냐 9월 말까지는 실적 발표를 안 해요. 그렇죠? 9월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찬바람이 솔솔 불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뜰만한 그 잠깐의 타이밍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때 비중 축소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다음 이슈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은 미중 무역 전쟁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 미중의 이 무역 갈등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 8월 2일이었죠.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이 뉴스타트마저도 지금 공식 탈퇴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지금 미중 갈등과 방산주들의 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군비에 대해서 이 경쟁을 좀 야기할 가능성,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정확하게 팩트를 좀 얘기 드리자면, 미국은 INF라 그래서 네. 그 중거리 이제 핵전력 조약은 탈퇴를 했고요. 네. 올해 초에 탈퇴를 했고, 그다음 뉴스타트는 아직 탈퇴를 안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연장할지 말지. 뉴스타트는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무기, 전략 무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협정인데, 2021년에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대로 집권한다면 아마 연장 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데, 일단은 뭐 INF라는 게 뭐냐면요, 500에서 5,500km나 되는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에 대한 실험 배치 생산 금지 조약이 INF인데, 미국이 이거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네. 러시아는 안 만들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계속 중국은 여기 아무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만 계속 미사일 만드니까 미국이 이거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냐라는 식으로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는데, 일단 2010년에 체결했던 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도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 배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탈퇴하고 아시아에 그 미사일 배치하면 어디에 배치하겠어요? 일본, 대만, 한국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니면 세 개 다 배치하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이 반발한 거죠. 중국이 만약에 미사일 배치하는 순간 가만 안 있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우리나라 방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움직입니다. 네. 홍콩에서 시위 나가지고, 홍콩 시위 때문에 그 계속 촉각을 곤두서고 있어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논란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군비 경쟁을 들어가게끔 부추기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들 괜찮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방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뭐 S&T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미사일 협정 대부분이 이게 미사일 협정이에요. 미사일 협정이고 이제 그런 협정인데, 미사일과 관련된 종목은 뭐 딱히 많이는 없습니다.
이 중에 근데 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지상 관련한 미사일 관련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육군 전력 중에 요즘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많이 쐈던 이제 북한이 방사포라고 해서 최근에 쐈던 미사일도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MLRS가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그대로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네. 접근하기 좀 쉽지 않지만 눌렸을 때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군비 우리나라 내년 예산 나왔는데 지금 방산 예산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비대칭 전력 중에 잠수함 쪽, 해군 쪽 전력, 그럼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안 그래도 네. LNG선 수주가 있다. 저는 이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방산주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방산주인데 뭔가 복합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LNG선 발주뿐만 아니라 수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방위산업 관련돼 있다. 그다음 S&T중공업은 뭘로 얘기 드리고 싶냐면 S&T중공업이 우리나라 그 예비군 가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K2 소총, K1 소총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 기계, 그러니까 공작기계 쪽이다.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 금지 관련해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같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겹치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좀 재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방산주의 흐름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의 이 특허 분쟁부터요.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여기에 또다시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 주말에 나온 이슈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충남 예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ESS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자체. 그러니까 네. 뭐냐면 태양광을 해가지고 전기를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 전기를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네. ESS라는 장치가. 그 말이 좋아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지 사실 그냥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크게 만들면 ESS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가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ESS 같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SS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태양광인데 네. 태양광 지금 잘 안 해요. OCI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보조금도 별로 없고 지금 네. 굳이 농촌에서 이제 거의 다 웬만하면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히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노란톡 메신저에 얘기 드렸어요. 네. 만약에 이것이 밀리면 매수기회다. 그냥 주말에 나와서 이미 주말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밀리면 매수기회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뭐냐면 요즘에 니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니켈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이 NCM이라 그래가지고 니켈이거든요. 니켈이 들어가는데 이 니켈 원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좀 일단 빼고 보자. 네네. 빼고 보자. 그 다음에 음극재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양극재 시장으로 조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음극재는 다 잡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양극재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조금 주가가 조금 탄력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네네.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반면에 이거 영향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동박의 경우는 아직도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이면은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 SKC가 이제 동박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SKC도 네네. 같이 누릴 때 보자. 이런 종목도 잘 누릴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는 PNT. 네. PNT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엄청 좋거든요. 네. 그래서 PNT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SKC, PNT 이렇게 누릴 때 좀 우리가 눈여겨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종목군으로 좀 선별해서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선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BDI 지수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 페노션 보시면 네네. 페노션 보시면 올라오고 있다. 페노션? BDI 지수 반등하고 네. 있다. 해운업종 한번 봐보셔라. 뭐 이렇게 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